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보다는 내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외모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도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삶의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나이 들면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성장이 더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모습은 추하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른스러움과 외모에 대한 집착 사이의 괴리감 또는 젊음을 유지하려는 과도한 노력이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낮은 수준의 행동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표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외모 관리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는 청결함, 체형, 모발 등을 포함한 우리의 전반적인 외형과 몸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외모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태와 취향, 심지어는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매끄러운 피부, 건강한 체형, 풍성한 모발 등은 외모의 한 부분이며 이는 자세, 걸음걸이, 목소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등과 함께 우리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나타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청춘의 힘이 우리의 외모를 자연스럽게 관리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젊은 시절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며 그들의 부지런함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지 제 나이일 뿐인데 동갑인 연예인들이나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자신이 늙어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갑인들과 외모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거울 속에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속성입니다. 잘생기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으르거나 먹고 살기 바쁘니 겉모습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뒷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뭐 하려 하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어떤 방법으로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삽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류층 사람들은 건강을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 능력, 사회적 명성을 높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세 관리. 나이가 들면서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보행 자세 중 하나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뒤로 젖히며 걷는 모습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젖히며 걷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노인 자세라고도 부르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히게 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며 머리를 지탱하고 몸통을 펴서 시선이 전방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이상적인 척추의 모양은 S자 굴곡인데 이 S자 굴곡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척추체의 정렬이 무너지거나 허리의 유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척추를 펴기 위해 척추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척추가 머리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 등이 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무게의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보행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중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기 쉬워지지만 팔을 등 뒤로 젖히면서 걷게 되면 무게 중심의 안정성이 높아져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팔을 뒤로 젖히며 걷는 자세는 척추의 정렬이 이상적이지 않아 나타나는 몸의 보상 동작입니다. 이런 보상 동작이 어려워지면 보행 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며 팔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습관화되어도 근력이 약해지면 등이 굽은 증상이 더 심화하고 고착화되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습관화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뒤로 젖히지 않으면 보행이 어렵고 요통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이 굽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며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 아쿠아로빅, 수영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체취 관리.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게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 향수, 방향제 등을 사용하여 체취를 관리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체취의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표면의 지방산 분해 속도가 느려져 노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쌓이게 되고 이에 따라 냄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속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샤워 시 비누로 잘 닦아주고 옷은 섬유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침샘의 활동이 줄어들어 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 감염이 증가하여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요실금도 채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냄새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실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발 관리.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과 노화로 인해 머리가 하얘지고 빠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사와 스트레스, 나쁜 수면 습관은 탈모와 흰머리를 가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는 하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없는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두피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젊어 보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모발 관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모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피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만 머릿결은 많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모발 관리도 피부 관리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릿결이 좋고 숱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모발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모근에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숱이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가 풍부한 맥주 효모는 따로 영양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고 가꾸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언 중 한 구절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아름다워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옳은 소리 같더라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월이 지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